네, 강은혜 기자의 마켓 인사이트. 야, 이게 또 이름을 하나 지셨군요. 네, 마켓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우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떠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달 말일인가요? 뭐 쓰리노드 디지털 해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했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좀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었어요, 이후에.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 뭐 이것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왜 이 자진상폐를 결정하게 됐는지, 뭐 좀 배경이랄까, 일련의 좀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1년 11월 코이 홀딩스에 이어서 지난달 31일 쓰리노드 디지털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스스로 시장을 떠나는 것이 두 번째가 됐는데요. 쓰리노드 디지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한 외국 기업 1호라서 스스로 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 거래소에서도 외국 기업 유출에 그 열을 올리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신영증권이 주관을 맡아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음향기기 업체였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오는 28일까지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기대 투심이 몰리면서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된 관련 리포트를 통해서 이 정확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연이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상장 1호라는 타이틀을 단 쓰리노드 디지털은 약 6년 만에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코일 홀딩스가 자진해서 국내 증시를 떠난 바 있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의 자진 상장 폐지 결정 이후 해묵은 과제인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국내 증시를 떠난 공식적인 이유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연합과기와 성룡광전투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회계 부정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된 중국고섬 등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주가에 급등락이 있었던 경험은 여러 번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된 디스카운트를 시장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충분히 좀 반영될 때까지 신뢰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쓰리노드 디지털을 제외하면 모두 12개. 올해 국내 상장을 준비 중인 중국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중국 고섬을 주관했던 KDB 대우증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증권사들 역시 시장의 분위기가 회의적이다 보니 중국 기업 상장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중국 기업 상장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연내 상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기업이 실적 회복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네, 이런 리포트가 나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쉴 수 있잖아요. 네, 상당히 듣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 몇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강 기자가 리포트를 직접 취재를 한 우리 강 기자가 네. 이유를 좀 짤막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쓰리노드 디지털의 자진 상장 폐지, 이 회사 측의 공식적인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시 전문가들은 이 코리안 드림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향상과 또 원활한 자금 조달 등 증시 상장으로 기대했던 이 부분들이 중국 고섬 사태 이후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이 물거품이 되면서 스스로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신조어는 이 중국 고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중국 고섬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이 상장 2개월 만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지난 2011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국내 증시 퇴출이 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중국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는 연합과기 공고 유한공사가 감사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서 강제로 퇴출을 당했고요. 또 성균관전투자가 정리매매를 통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회계 부정에 또 국내 시장과의 부족한 의사소통, 또 부실한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지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난해 이후 국내 그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아예 그냥 상장을 못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워낙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도 상장을 못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좀 중국 기업들의 상장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해 거래소에서요, 이 기자들과 증권사 애널들을 데리고 중국 기업 탐방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올해 두세 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 국내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거래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코스닥과 코스피 이 중국 상장 상장 준비 중인 중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증권사들 역시 중국 기업 상장은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 고성과 연합과기를 주관했던 KDB 대우증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중국 기업 상장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사가 이 정도니까 당연히 중소형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중국 기업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그 상장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연내 상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내 상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 이거 참 큰일이군요. 자, 이게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 참 원래 중국 기업들은 한때 참 그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에 따라서 정말 서로 주식을 사려고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내용이 괜찮은 회사들까지도 덩달아 좀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는 이른바 저평가, 너무 심각하게 저평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생각은 좀 어떻든가요? 네,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좀 현재 주가가 너무 현저하게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를 돌아보면요, 이 중국 기업들 중에서 차이나킹의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2.2배까지 떨어져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더라도 이 저평가받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저평가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뭐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장 후에 분식회계 또 BW 발행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중국 기업보다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2, 3년 동안은 실적을 쌓아가는 등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인데요. 이 중국 기업들이 상장 초만 해도 이 고성장성이 가장 큰 메리트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그 매력도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성을 보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 전문가들은 그 성장성만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고 또 회계 분석이나 회계 부정이 해결돼야 지금의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뭐 양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열리게 되고. 또 이제 뭐 시진핑 체제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 막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게 소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3월 양해가 좀 긍정적인 호재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에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정부의 정책 수혜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그 내수 소비 정책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되지만 정책이 진행이 돼가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는 정도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 시점을 보고 또 기업들의 신뢰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그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이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협 전인데 양회죠, 그게. 네. 네. 정치자 대표협의회인가, 뭐 정치협의회인가 이거 하고 이제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요거 이제 정협, 그다음에 이제 전인대 이 두 개 앞두고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은 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네. 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죠 그거 중국 식품 포장? 네 그리고 중국 식품 포장 그다음에 그 뭐죠 그거 그 누에꼬치 그거 그 만드는 회사 그거 만리 말고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요새 중국 기업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 차이나 그레이트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있냐면요. 진짜 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그 신자분이 네. 그 게시판 사연으로 중국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뒤져보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지금 내가 지금 강은혜 기자한테 맡기고 지금 한 7분 동안 찾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신자분이 올려주신 소중한 게시판 글을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 이 멘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종목 대탐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게시판 검색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진짜. 자, 탐험은 탐험이니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